일단 그러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알아야 되는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자, 삼각비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삼각비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삼각비는 일단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하나 주어지잖아요. 그럼 세변의 비가 무조건 뭐한다? 주어진다. 그럼 세변의 비의 관계, 얘둘이의 관계, 얘둘이의 관계, 얘둘이의 관계에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그러니까 사인이 뭐분의 뭔지, 코사인이 뭐분의 뭔지, 탄젠트가 뭐분의 뭔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특수가,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이것들이 뭔지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도형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직각상에서 각이 주어지고 한 변이 주어지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가 만약 이제 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놈이 직각이 아니 그러니까 1이 되게 되면요. 빗변이 1이 되게 되면 이 각이 이 길이가 뭐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네요. 그죠? 항상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여기서부터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게 되면 코사인과 사인 값을 다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올린다? 4분원 위에다 올리는 거죠. 이렇게 반지름이 1인 4분원 위에다 올리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1이 되게 될 거고요. 이걸 x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코사인 x, 여기 길이가 사인 x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코사인 x랑 사인 x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코사인 x를 뭘로 봐야 된다고요? x 좌표. 사인 x를 뭘로 봐야 된다고요? y 좌표로 봐야 되고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가 됩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x 좌표고 y 좌표라는 얘기는 이게 빼기형 붙으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로 볼 수 있다? 기울기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탄젠트가 기울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특수각에서 0도랑 90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0도는 뭐다? 얘가 0도일 때 만나는 이 점, 이 점의 x 좌표가 코사인 0도고요. 이 점의 y 좌표가 사인 0도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0도는 얼마? 1 되고 사인 0도는 뭐다? 0이 된다는 것을 있죠. 마찬가지로 90도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각도가 이 각이 뭐가 될 때 90이 될 때 만난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의 x 좌표가 코사인 90도가 되고요. 이 점의 y 좌표가 사인 90도가 된다.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 되고요. 사인 90도는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0도랑 90도는 뭐다? 더 이상 이게 직각삼각형에서의 한 각을 세트하고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단위원에 올려서 얘들을 뭘로 봤을 때 좌표로 봤을 때 0도랑 90도에서 해갑시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던 삼각비 내용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내용이면 학생들은 다시 영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 나와요. 중3 때 배우는 내용들은 싹 다 나옵니다. 삼각함수에.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냐면 일반각으로 넘어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각으로 넘어가서 중학교에 나오는 도형이랑 고등학교에 나오는 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때 이제 도형들을 고등학교 때는 뭐다? 얘를 좌표평면에 올려서 이제 수식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얘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각을 좌표평면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을 그럼 좌표평면 위에 올려야 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여기에서 얘를 어디 왜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넓게 그랬지? 여기에 있는 이쪽을 뭐를 기준으로? 시초선 x축 여기를 시초선으로 선으로 왜 이렇게 자꾸 꺼 이거? 얘를 시초선으로 동경이 여기서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이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서부터 동경이 얼마만큼 돌아가서 여기 존재하느냐, 혹은 거꾸로 얼마만큼 돌아가서 여기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거 돌아간 각도를 우리가 이제 x로 둘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각도를 뭐다? 마이너스 만대부터 플러스 만대까지 다 표현할 수 있더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동경이 어딘가에 위치하는데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가 되게끔 얘가 여기에 있다. 그럼 얘를 그냥 단순히 60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냐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요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만큼 왔을 수도 있고요. 두 바퀴를 돌고 나서 60만큼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360 더하기 60이 될 수도 있고 720 더하기 6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반각으로서 뭐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6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각도를 나타낼 거면 항상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런 형태로 각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일반각 문제인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동경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저번에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경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7번 550도 이거 몇 사분면각일까요 여러분?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자 550도 몇 사분면에 있는 거일까요 이거? 3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360도죠? 여기서 180만큼 더 가볼까요? 180을 더 가면 얼마 됩니까? 540인가요? 네. 그럼 550도라는 건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는 거다? 그렇죠. 10도만큼 더 가서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동경이죠. 몇 사분면? 3사분면의 동경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동경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랍니다.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래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550으로 나타내도 되고 얘는 어디서? 여기서 180만큼 간 거에서 10만큼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20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190 뭐 이런 걸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0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온 거고요. 얘가 1이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거고요. 얘가 2면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요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게 되겠네요. 물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그죠? 자 봅시다. 세타가 3사분면에 있는 애랍니다. 그럼 4분면을 이렇게 그리면 3, 4분면이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 3, 4분면 쪽 아닙니까? 이쪽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 각도 볼 때 이게 4분면 4개로 나눈 거니까 한 바퀴가 2파이잖아요. 한 바퀴가 2파이니까 이걸 4등분하게 되면 한 가의 각이 얼마 된다? 2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2분의 파이를 더하면 또 요만큼이 2분의 파이니까 얘는 얼마? 2분의 3파이. 소득부까지 안 배웠잖아. 아씨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기계적으로 풀고 있었네. 자 다시 할게요. 한 바퀴가 360이죠. 한 바퀴가 360인데 이걸 4로 남은 거니까 얘가 90도. 그럼 얘는 90만큼 갔으니까 180도. 얘는 또 90만큼 갔으니까 270도. 얘는 90 갔으니까 360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타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얘는 당연히 180도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다? 270도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이 X축과 Y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각은 4분면에 2, 4분면도 아니고 3, 4분면도 아닙니다. 얘도 3, 4분면도 아니고 4, 4분면도 아니에요. 됐죠? 이렇게 표시하고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뭐기 때문에? 얘가 일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항상 뭐 해줘야 된다? 앞에 360 곱하기 n을 항상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360 곱하기 n을 항상 적어주셔야 되고 얘는 n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동바퀴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럼 2분의 세타는 2로 나눠주면요. 얘는 뭐가 됩니까? 180 2로 나눈 거니까 더하기 90이 될 거고요. 얘는 역시나 180 더하기 135도가 되나요? 여기 이제 0부터 넣는 거죠. n에 0 넣어봅시다. 0 넣으면 얘는 90부터 135도죠. 몇 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다? 9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2, 4분면이 되겠네요. n에 1 넣어봅시다. n에 1 넣으면 180에다 가는 거니까 얘는 27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둘이 다 하면 315도인가요?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몇 사분면? 얘가 4사분면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n에 2 넣어볼게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 넣으면 이게 360 더하기 9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다? 이놈하고 이놈의 각이 같죠? 마찬가지로 얘한테도 1을 집어넣으면 얘가 360 더하기 135도가 됐거든요. 그럼 요놈하고 요놈의 각도 같죠? 그럼 얘는 이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없고 3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동경이 돌 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운동이랑 두 바퀴 도는 운동이랑 세 바퀴 도는 운동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주기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바퀴씩 돌면. 그래서 이게 36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규칙성이 무조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세타를 2로 나눴죠. 2로 나눈 애들은 차례대로 2개만 넣으면 됩니다. 차례대로 2개. 만약 이걸 5로 나누잖아요. 5분의 세타가 되게 되면 이걸 5로 나눈 거기 때문에 n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350이 될 거거든요. 36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차례대로 5개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규칙성 돌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문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이 뭐라? 2사분면과 4사분면이다. 이 정도가 이제 될 거고요. 자, 세타랑 7세타가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세타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모를 때 그냥 1사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고 그려주시고 세타 표시하면 됩니다. 할 때는 꼭 y는 x 쪽에 그리지 마시고 y축에 붙이는 x축에 좀 붙여서 그려주십시오. 7세타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동경이 같다는 얘기니까 7세타도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세타랑 7세타를 그냥 나타내면 되고요. 나타낼 때는 항상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이나 y축과 이루는 각을 예각으로 나눕니다. 저는 이걸 al파로 두겠습니다. 몇 바퀴 도는지 알아볼래요?
그러면 360 곱하기 n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뭐다? 알파만큼 도운 겁니다. 그죠? n이 5면 5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n 6이면 6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7세타는 이거보다 7배를 더 도는 건데 몇 바퀴 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 바퀴 쓰면 그러니까 얘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바퀴 쓸까요? 다른 바퀴 쓸까요? 다른 바퀴를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얘는 그냥 n 말고 m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때 n과 n은 뭐다? 정수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돌고 나서 알파만큼 더 왔겠네요. 그죠? 계산할 때는 알파를 어떻게 하는? 없애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 위에 거 뭐 해주면 된다? 빼면 되겠죠. 빼면 알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거 뺍시다. 얼마? 6세타. 자, 여기서 이거 빼면 360으로 묶으면요. 이게 m-n이거든요. 어차피 정수 빼기 정수니까 얘도 정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L도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죠? 그럼 6세타로 이 양변을 나눕시다. 그럼 세타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60도 곱하기 L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자, 양변을 6으로 나눴죠? 그럼 얘는 차례로 몇 개 집어넣어야 된다? 6개 넣으시면 됩니다. 6개 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규칙성 있게 돌게 돼요. 그래서 L에다가 L이 정수니까 그냥 0부터 넣을게요. 0부터 넣는 게 제일 쉽습니다. 차례대로 몇 개 넣을 거라고요? 6개니까 여기까지 넣고 나면요 6이랑 7이랑 8은 그 다음부터 규칙성 있게 돌 겁니다. 됐나요? 0 넣어봅시다. 세타는 얼마? 0이죠. 1집어넣으면 60, 2집어넣으면 120, 3집어넣으면 180, 4집어넣으면 240, 5집어넣으면 300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6집어넣으면 다시 얘는 얼마 된다? 세타는 360이 될 거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7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420이 되거든요. 420은 360 더하기 60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놈하고 이놈도 어떤 위치가 된다? 같은 위치가 되니까 여기서 분석을 필요가 없다고 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90이랑 80, 180 사이에 있어야 되죠. 90과 180 사이에 있는 건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되니까 세타는 뭐다? 120도라는 걸 수 있습니다. 자, 호도법인데 호도법은 이제 각을 새로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을 왜 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도법은 뭐랑 비슷하냐면 삼각비 시작할 때랑 조금 비슷합니다. 삼각비 시작할 때 제가 뭘로 설명을 드렸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크기랑 상관없이 각이 하나가 똑같아요. 각이 하나 똑같으면 이건 직각의 이각이니까 A 닮음 아닙니까? 그죠? 닮음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의 비가 무조건 뭐가 된다? 정해지게 된다. 이거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가 닮음이기 때문에 변의 비는 똑같이 나올 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이 있으면 원은 크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얘들들이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 원끼리는 무조건 닮음이에요. 그러면 원끼리 무조건 닮음인데 여기에서 부채꼴을 제가 만들 건데 이 만드는 부채꼴에 요걸 세타라고 할까요? 중심각을. 그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자를 때 요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요 부채꼴과 요 부채꼴의 크기는 당연히 다른데요. 중심각이 어때요? 같죠? 그럼 얘 둘이도 뭐가 된다? 닮음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요놈의 비나 이 전체 이놈의 비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랑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랑 똑같습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부채꼴은 어차피 원의 일부니까 얘는 크기랑 상관없이 중심각이 같잖아요. 얘랑 중심각이 같으면 얘랑 뭐가 닮음이 되죠. 닮음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랑 이거의 비랑 이거랑 이거의 비가 어떻다는 얘기다? 같게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부채꼴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원래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원래 같거든요. 그러면 이놈 비랑 이놈 비가 같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랑 뭐의 비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 비가 마찬가지로 이놈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비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둘이의 이놈하고 이놈의 비가 이놈하고 이놈의 비랑 같게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자 각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비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의 비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호도법의 시작은 이거예요. 어차피 부채꼴은 각이 같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닮음이 돼요. 그러면 얘랑 각이 같다면 이놈하고 이놈의 비는 우리가 모를 뿐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놈하고 이놈의 비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각을 구해낼 수 있다고 되죠. 그래서 이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약속이죠.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세로 각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뭘 가지고 구한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부채꼴과 반지름의 비를 가지고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가지고 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단위를 정하게 되면 1을 뭘로 둘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1을 뭘로 둘 거냐.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의 비가 몇 대 몇일 때 각을 1로 두는 게 제일 편해 보입니까? 그렇죠. 1대1이죠.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약속들은 가장 쉬운 걸로 가요.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1대1이다. 즉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원래 길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분과 이 곡선 얘들의 길이가 같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이 각을 1로 둡니다. 그리고 이놈의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지만 삼각함수를 쓸 건데 얘가 sin 1도라고 적혀 있는 거랑 sin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얘 둘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들어와야 될 자리잖아요. 우리가 sin x, cosine x, tangent x가 되면 각도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이렇게 도가 붙어 있으면 그냥 이건 1도라는데 단위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럼 이건 1도가 아니고 뭐라는 걸 얘기한다? 1라디안이라는 걸 얘기해요. 라디안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가 들어야 될 자리에 그냥 숫자만 들어와 있다. 그럼 얘는 뭐다? 무조건 라디안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부츠꼴이 이렇게 있는데 자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2배 차이 난다고 합시다. 2배 차이 나면 이때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 될까요? 2라디안이 됩니다. 2배 차이 나면. 왜 그러냐면 이거 반으로 잘라볼까요? 반으로 자르면 여기 길이 같겠죠? 그럼 얘가 2배 차이인데 반으로 자르면 이거랑 이거의 길이도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몇 라디안? 여기 몇 라디안? 전체 몇 라디안 됩니까? 2라디안 되겠죠? 몹시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하거든요. 여러분 봅시다. 자 얘가 10인데 얘가 30이래요. 반지름 호의 길이 몇 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나죠. 그럼 중심은 몇 라디안이 됩니까? 네, 3라디안. 너무 쉽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무 쉽게 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 호도법을 처음 배우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게 안 익숙해서 그런 거고요. 단위로 치면 60분 보기 더 어렵습니다. 60분은 저기부터 치라고요. 한 바퀴를 360도로 줬는데 왜 360을 정한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놈을 360 등분을 합니다. 그때 이 각을 1도로 정한다가 약속이에요. 이게 더 와닿지 않나요? 이게 더 와닿지 않아요? 저게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한 바퀴를 왜 360으로 나눴지? 그럼 정의가 이거 한 바퀴를 360도로 잡았을 때 이걸 360 등분한 거에 한 조각을 1도로 잡는다. 이거 60분 시작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하죠? 너무 어거지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나를 왕으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신하야.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더 이상하지. 이건 뭔가 되게 와닿잖아요. 그냥 이거랑 이랑 길이 같을 때를 1로 잡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제 호도법 우리가 정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쓰던 이제 단위를 60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쟤랑 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반원을 씁니다. 물론 원을 써도 되는데 반원이 조금 더 와닿아요. 자 반지름이 1인 반원이 있다고 합시다. 됐죠? 자 여러분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이때? 얼마? 2 반원이라 이 자식아. 8 자 여러분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줄 알았는데 자 반지름 1이 원이 있어요. 우리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죠? 2파이r 넓이가 8이지. 큰일 났구만. 자 둘레가 2파이r이고요. 넓이가 뭐다? 파이r 제곱이죠. 이거 여러분 이거 애들 헷갈리면 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둘레는 여러분 길이고요. 이거 둘레는 길이잖아요. 길이. 얘 넓이고. 넓이는 무조건 길이 곱하기 길입니다. 넓이가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 바로 곱하기 세로죠.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무조건 길이 두 개가 곱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얘 둘이 딱 봅시다. 길이 두 개 곱해져 있는 게 뭐 곱해져 있어요? 얘가 지금 길이 두 개 곱해져 있잖아요. r 곱하기 r. 그래서 이게 r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넓이입니다. 이게 넓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길이 r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봐야 안 헷갈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둘레는 뭐가 된다? 2파이r이 되죠. 2파이인데 제가 반을 잘랐잖아요. 전체가 2파인데 요게 길이는 뭐가 돼요? 파이가 되겠죠. 이 길이가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지금 1대 파이죠. 그럼 중심은 뭐가 된다?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다시 할게요. 중심 반지름이 1이고요. 호의 길이가 1이다. 이게 1대1이죠. 그럼 중심각은 뭐가 된다? 1라디안. 얘가 R이고 얘랑 몇 배? 2배 차이 나죠. 그럼 중심은 뭐가 된다? 2라디안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파이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파이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중심각이 뭐가 된다고요? 파이 라디안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파이 라디안이야 이게? 근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원의 이 각은 몇 도예요? 아,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호도법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합니다. 정의 잘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호도법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돼요.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파이 라디안이 18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 뭐가 됩니까? 90도가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되고요.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는 30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5도가 있다. 얘를 뭘로 바꾸자?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얘기죠.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 이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무조건 뭐분의 뭐를 곱하면 되냐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든 아니면 얘를 곱하든 아니면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곱하는지는 그냥 단위만 보면 되거든요. 단위만. 여러분 우리 여러분 과학 할 때 조금 과학을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다 힘드니 과학을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과학은 단위만 봐도 공식 알거든요. 우리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죠? 속력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뭐가 되냐면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S분의 M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터를 초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킬로미터 퍼 아워로. 아워가 시간이니까 얘는 뭐다? 킬로미터를 아워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위만 보도 공식이 나와요. 아 이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구나. 됐죠? 자 우리 사각형 넓이 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얘가 5cm고 얘가 3cm면 이거 넓이 얼마 나오죠? 15 제곱센티미터 아닙니까? 그럼 제곱센티미터 보는 순간 센티미터 몇 개 곱해졌다? 2개 곱해졌다. 길이 2개 곱해지는 거. 이거 바로 그냥 단위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바꿀 거면 얘 단위가 뭡니까? 60분법이잖아요. 그죠? 호도법으로 바꾸면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60분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분법이 없어져야 되니까 얘한테 뭐를 곱하냐면 일단 180도 여기다 곱해서 단위 먼저 없애줘야 돼요. 60분법 먼저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파이니까 얘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죠? 라디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랑 45도로 나누면 얘는 3, 얘는 4가 되거든요. 45의 4배, 45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다? 그냥 4분의 3 파이로 바뀌어요. 그냥 단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만. 물론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6분의 11파이가 있다. 얘를 60분법으로 바꾸래요. 얘를 60분법으로 바꾸면 이게 11파이니까 당연히 뒤에 라디안 생략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단위를 없애야 된다? 라디안 단위를 없애야 돼요. 라디안 단위를 없애면 당연히 라디안 단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3으로 가야 되겠죠. 파이 라디안. 그럼 여기에서 적혀있진 않지만 라디안 날라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180도를 곱하는 거니까 파이 약분하고요. 이제 60분법을 곱하니까 얘가 뭐다? 단위가 또가 될 거라고요. 그럼 얘랑 날리면 얼마 되니까? 30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330도가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도를 가지고 있으면 분모에 도가 들어가면 되고요. 얘가 라디안이면 분모에 라디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바로 뭐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당연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굳이 하나만 더 주자면 파이가 180이니까 2파이 뭐가 됩니까? 360 한 바퀴는 뭐가 된다? 2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거. 라디안은 생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2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파이 라디안이 180이거든요. 파이가 몇 점 얼마 정도 되죠? 그 3.14쯤 되죠. 그러니까 얘가 3.14 라디안이 아니 라디안입니다. 3.14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라디안 이게 3이라고 합시다. 3라디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라디안은 몇 도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근데 이게 3보다 살짝 크죠. 3보다 살짝 큰 걸 나눈 거니까 얘가 60보다 어떻게 될까요?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요건 좀 기억해 둡시다. 1라디안이 어느 정도 되냐면 57도 정도 됩니다. 60도보다 살짝 작아요. 57도 정도 됩니다. 1라디안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올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사인 1도랑 코사인 1도랑 탄젠트 1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냐 이거 이제 물어보거든요.
요거 이제 사실은 그래프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너희 그래프에서 하긴 할 건데 얘들은 사인은 갈수록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코사인은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1이고 사인 0도가 0이거든요. 얘들을 비교하면 무조건 코사인이 큽니다. 됐죠? 다시 할게요.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을 비교해보면 얘가 0도부터 출발하잖아요. 0도일 때 1은 0이고 얘는 1이고요. 얘가 30도가 되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랑 요 정도만 잡게요. 45도는 얘가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각도가 커지게 되면 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각도가 커지게 되면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코사인 1도니까 사인 1도랑 코사인 1도니까 요가 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압도적으로 크다? 코사인이 누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뭐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 이놈은 사인보다는 크고 코사인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요. 요거는 근데 일단 그래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사인 1이랑 코사인 1을 비교한다고 하면요. 단위가 안 적혔으니까 이거 뭐가 된다? 라디안이 되겠죠. 그럼 얘는 사인 57도 정도 되거든요. 얘는 코사인 57도 정도 됩니다. 근데 45도에서 둘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45도가 커지면 누가 커지게 돼요? 사인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누가 더 크다? 사인이 훨씬 크게 나와요. 자, 같이 설명드린 겁니다. 단위가 얘는 도가 붙어있고 단위가 안 붙어있으니까 얘는 라디안입니다. 아시겠죠?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3.14니까 3으로 나누면 60인데 3보다 살짝 큰 걸로 나누니까 60보다 살짝 작게 나온다. 그래서 57도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냥 60보다 살짝 작은 값이다 정도는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 나 큰일이구만 이거. 큰일이야. 어떡하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자, 호도법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각변환하는 거, 이거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호도법은 1라디안을 뭘로 잡는다고요? 얘랑 뭐 할 때 1대1이 될 때, 얘랑 길이가 같을 때 얘를 1라디안으로 잡는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제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부츠꼴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R이고 얘가 세타라고 합시다. 중심이 세타. 그때 이제 뭘 구할 거냐면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뭐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중학교 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 때 이 값을 x라고 하고요. 얘를 r이라고 해봅시다.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호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원의 둘레를 구하죠. 자,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있겠습니다. 원의 둘레 얼마? 자,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네, 2파이 r.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좋습니다. 파이 r 제곱. 자, 그러면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반지름 r이잖아요. 얼마 됩니까 이거? 둘레가 2파이 r이 되죠. 그래서 애들이 아주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항상 중학생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야, 1도짜리 구해봐. 1도짜리 구합시다. 1도짜리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이게 지금 360도잖아요. 그럼 얘를 몇 등분 해야 되죠? 360 등분해야 되니까 여기를 360으로 나누면 1도짜리 뭐다? 호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이 호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x도가 되게 되면 이게 몇 개 있는 겁니까? x개. 그럼 여기다 곱하기 x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2파이 r에다 곱하기 얼마? 360분의 x 이렇게 이제 주시면 돼요. 안 적었지만 이것도 도고 이것도 도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도는 약분될 거라서. 이건 일단 이해되십니까? 넓이 구해볼까요? 자, 이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넓이를 구할 거면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얼마? 파이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1도짜리 넓이를 먼저 구해요. 1도짜리 넓이 구하려면 이걸 몇 등분하면 됩니까? 360등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1도짜리가 몇 개 있다? x개. 뭐 예를 들어 10도면 10개 있을 거고 20도면 이게 20개 있었겠죠. 곱하기 얼마? x 해주면 되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요걸 하면 부채꼴에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호도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분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놈을 뭘로 바꿀 거다? 호도법으로 바꿔요. 바꿀 거면 얘가 360이니까 얘한테 뭐 곱해주면 된다? 4분의 180도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얘 얼마? 2가 남나요? 2 약분되죠? 파이 약분되죠? 뭐가 남는다? RX만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여기는 중심각을 X로 적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호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적냐면 L로 적거든요. L? 빨간 걸로 합시다. 호의 길이를 L로 적는데 얘는 뭘로 구한다냐면 그냥 알파로 보여주시면 돼요.
공식 외우셔야 되겠죠. 증명은 해드렸는데 자 마찬가지로 넓이도 외워봅시다. 호등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60도니까 이거 날리려면 여기 얼마? 180도. 분모는 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얘 얼마? 2. 이거 파이 약분되죠. 남는 게 뭐 남는다? 2분의 r 제곱 x가 남는다는 걸 수 있겠네요.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는 방법은 뭘 주면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r 제곱 세타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놈은 r 제곱 세타니까 얘가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로 적을 수 있잖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l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뭘로도 적을 수 있냐면 2분의 1 rl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사실 이 공식 외우고 나면 중학교 때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훨씬. 증명은 여기 적어드렸지만 외워야 됩니다. 결과를 외워주셔야 되고 진짜 쉬워요. 이거. 얘가 3이고 얘가 예를 들어 3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r 곱하기 이거라서 이 호의 길이는 뭐가 되는구나? 파야 되는구나.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곱는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r 얼마? 3의 제곱 곱하기 r 제곱 세타니까 3분의 파이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분되죠. 얘랑 곱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 2분의 3파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 있다고요. 이게 다야. 됐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애들이 또 더 늦게 못 외워가지고 이거 살짝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봅시다. 여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예요. 이거 넓이 얼마입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요. 넓이 얼마? 2분의 1 AB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됐나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가 R이고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얘도 약간 느낌이 뭐다? 넓이는 2분의 1 요거 곱하기 요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전혀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네. 넓이 두 개 더하라는 거네요. 자 부채꼴 OAB 뭐 이게 OAB겠죠 뭐. 자 부채꼴 OAB 구해야 되거든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2분의 1의 반제가 얼마입니까? 루트 2 좋습니다. 루트 2의 제곱은 얼마? 2 세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그래서 얘들 약분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너무 쉽죠? 자 삼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겠죠? 이거 직각인데 얘 45도네요. 얘도 몇 도입니까? 45도.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되면 얼마? 2분의 1 하면 끝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레벨 2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조만간에 또 수원 재수업 듣는 학생들은 수업에 또 이거 할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어려운 걸 할 거니까 지금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이라서 완전히 뭐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조금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관함수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내용이 진짜 어렵거든요. 지수로그보다. 근데 반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지수로그보다 문제 훨씬 풀만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건 단원을 무시하고 그냥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관함수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참 여기까지 왔네요. 시간 10분. 아슬아슬하구나. 자 상관함수의 정의인데 헛소리 안 했으면 오늘 또 부지런히 했을 건데. 자 상관함수의 정의는 이제 상관함수가 3개 나오잖아요. y는 sin x랑 자 y는 cos x랑 y는 tangent x 이렇게 3개 나오는데 자 일단 이게 삼각함수인데 우리 함수부터 한번 해봅시다.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함수는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하는 대응관계는 전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얘가 수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x값인데 이거에 대한 y값이 한 개씩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건 다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각함수인데 얘가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려고 수학자들이 처음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처음에 생깁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이거 모르겠으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려고 보니까 수학자들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삼각비를 만들었는데 여기 x에 대응하는 y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이 x를 우리가 정역이라고 하고 얘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각삼각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각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보다는 크고 90보다 작은 것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함수가 정의되려면 무조건 이 x가 뭐가 되는 x가 되는 실수 전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x값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y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EX에 넣을 수 있는 게 0부터 9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실수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넣는 게 원래는 60분법이었잖아요. 1도, 2도, 3도, 4도. 근데 얘가 실수가 아니거든요.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1도, 2도, 3도, 4도. 그러니까 우리가 3kg를 실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170cm를 실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가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가계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얘가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일반각이랑 호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각은 뭐냐면 이 각도를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시초선에서부터 해석하다 보니까 계속 돌 수 있으니까 양이 뭐한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반대로 돌수니까 음의 뭐한데까지 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의 범위를 뭐다? 확장시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0부터 90까지가 아니라 이제 뭐다?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플러스 뭐한데까지 다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일반각이었고요. 호도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얘는 각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비입니다. 비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실수가 됩니다. 몇 분의 몇이라는 비기 때문에. 그래서 각도를 뭘로 바꿨다? 실수로 바꿨죠. 그러면 각도를 실수로 바꾸고 호도법에서 각도를 실수로 바꿨고요. 그리고 뭐다? 일반각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다? 각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의역에 실수 전체 값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x값에 대해서 y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 x에 대한 y가 존재한다면 하나씩 존재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함수가 될 거니까. 나름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아니다. 이건 사실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 푸는 데 별로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알고 있잖아요. sin 30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 특수각이니까 얘 2분의 1이다. 이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삼각함수에 정의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 그럼 sin 120도 얼마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sin 120도는 과연 얼마냐? 그럼 이걸 90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걸 센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 얘가 직각인데 이 각이 120도가 될 수 없잖아. 이게 삼각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네라고요. 근데 이런 값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다? 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이제 어디서 해석하는 거냐면 중학교 중3 때 우리 내용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얘는 뭘로 해석을 한다? 사인은 이제부터 뭘로 보겠다? y좌표. 코사인은 이제부터 뭘로 보겠다? 네, x좌표. 탄젠트를 이제부터 뭘로 보겠다? 기울여 보겠다.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삼각함수부터는 쟤를 그냥 사인은 y좌표로 코사인은 x좌표로 탄젠트는 기울여 보겠다고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sin 12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각도가 몇 도인? 120도인 동경의 y좌표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동경이 120도에 있는 애의 y좌표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단위를 여기 그려요. 단위를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동경이 지금 어디 있냐면 120에 있거든요. 아시죠? 요만큼이 90입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야 돼요? 네, 30만큼 더 가게 되면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이때 이 동경이 단위원, 이거 반지름 1위원이죠. 단위원과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120도가 돼요. 그리고 이 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 사인 120도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이 점에 뭐를 구할 거라고요? x좌표랑 y좌표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에 제가 좌표를 구할 겁니다. 얘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고 위로 세 칸 갔대요. 이 점 좌표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2,3이죠. 왜? 여기에서 왼쪽으로 지금 자 요렇게 삼각형 그리면 왼쪽으로 이만큼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로 얼마만큼 갔죠? 3만큼 갔죠. 그럼 원점에서 왼쪽으로 하면 x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위로 하면 y좌표는 뭐가 된다? 3.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그죠? 이거 지금 어렵나요? 요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가 원점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고 위로 얼마만큼 가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빗변의 길이는 얼마? 1이 되겠죠, 이거? 자,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돼요? 60. 네, 얘가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60이에요. 근데 이게 1이네요. 자, 삼각비에서 했네요. 삼각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직각상에서 각이 하나 주어지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비가 주어진다고요. 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다? 길이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 문제는
여기가 60이면 여기가 30이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1의 루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 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구해봅시다. 두 개 차니까 2분의 1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A라고 합시다. 상관 B로 해야 되니까. 얘랑 얘의 관계죠. 뭐 해줘야 됩니까? 코사인 60. 코사인 60하고 뭐 보내 뭐? 1분의 A가 되니까 이 각이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를 구해봅시다. 얘 B라고 할게요.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죠. 뭐 해줘야 됩니까? 뭐? 아, 사인 60도는 뭐분의 뭐? 1분의 b가 되니까 분모 이름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b를 뭐로 적을 수 있다? 사인 60도로 적을 수 있다. 이거.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얘는 이 길이가 코사인 60도고요. 여기 길이가 사인 60도가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동경이 120일 때 x좌표. 그럼 이 점 x좌표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요거만큼 갔죠.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빼야죠. 따라서 이놈은 뭐랑 똑같다는 걸 할 수 있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나온다는 걸 수 있어요. 됐네. 자, 이거는 동경이 120에 있을 때 y좌표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서 위로 올라갔죠. 빼야 됩니까? 더해야 됩니까? 돼야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양수가 아닙니까? 그죠? 이거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놈의 y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사인 60도가 나온다는 걸 수 있죠. 이거랑 똑같다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 위로 3만큼 갔으니까 y좌표는 3이 될 거라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코사인 60만큼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 위로 사인 60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사인 60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랑 이거를 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놈은 뭘 얘기합니까? 이건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를. 그래서 동경이 120일 때 x자의 좌표는 왼쪽으로 이 길이만큼 같다는 걸 의미해요. 자,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주면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가 120에 동경이 120이 있어요. 자, 이해가 중요하죠, 여러분. 얘가 120을 했을 때 2점 x좌표가 코사인 120, 얘가 사인 120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직각으로 내면 얘가 1이고 얘가 몇 도냐면 60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60도가 되면 이 각이 얼마 되면 30도가 되면 되죠. 그럼 b가 몇 대 몇 되면 1대 2대 루트 3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두 배 차이 나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1이죠? 이 길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여기는 얼마 돼야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1쭉 올 때 루트 3 곱해야 되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는 위로 2분의 루트 3만큼 같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뭘로 적은 거다? 네, 이걸 주고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걸 코사인 사인으로 해서 일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게 특수각이니까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고 특수각이 아니면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형 알겠니? 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관함수의 정의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를 가지고 그냥 하는 문제예요. 뭐 이런 거 해봅시다. 코사인 225도 해볼까요? 코사인 225도다.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이 뭘로 가야 된다고요? 이거는 각도죠. 각도는 뭘로 가는 거다? 동경이 얼마만큼 갔느냐. 동경이 225도만큼 돌았을 때 뭐를 구하는 거다? x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걸로 가야 된다고요.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됐나요? 자, 그럼 동경이 225도만큼 돌았을 때 x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위원을 그리면요. 자, 225도죠? 이만큼 가면 180입니다. 그죠? 여기서 얼마만큼 더 한 거죠? 45도. 여기서 45도만큼 더 가면 동경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만나는 단위원과 만나는 점 이렇게 있겠죠. 단위원이니까 중심은 0,2로 반지름 1이 됩니다. 그죠? 이 점의 x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코사인 225도라고 하고요. 이 점의 y 좌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인 225도가 됩니다. 그럼 얘가 빗변 1인데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다 수선을 발에 내려서요. 이 직각삼각형을 해서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갔을 거니까 x좌표는 당연히 부호는 뭘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내려왔죠? y좌표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삼각형만 해석하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요. 얘 직각이 얘가 45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1인데 당연히 뭐 얘가 45도 45도면 1대1 루트에서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특수각을 적은 상태고 이게 세타인 경우에는 그렇게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삼각 비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고요.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놈과 이놈의 관계죠. 뭘 주면 됩니까? 네, 코사인 45도. 5분의 뭐?
1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끼고 돌려야 되니까. 됐죠? 따라서 a는 뭐로 적을 수 있다? 코사인 45도로 적을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 해볼까요? 이거 b라고 할까요?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죠. 뭐 해줘야 됩니까? 네, 사인 45도 하면 뭐 보내 뭐 1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적을 필요 없으니까 b는 뭐가 됐나? 사인 45도. 이게 되게 사인 45도로 적을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1이고 얘가 45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코사인 45도고요. 여기 길이가 사인 45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왼쪽으로 이거만큼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45도가 된다고요. 됐나요? 얘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죠? 얘는 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사인 45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인데 보니까 영 모르는 얼굴들이네요. 영 모르는 얼굴들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가 오늘 수업이랑 다음, 그러니까 금요일 수업이 있잖아요. 금요일에도 이거 할 거거든. 상관없이 정의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걸 거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다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해볼게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면 상관없이 정의는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해요. 단위원에서부터 추가합니다. 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면 반지름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동경이 이렇게 위치할 수 있거든요.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사분율 몇 개입니까? 4개 사분, 이제 4개 사분율에 위치할 수 있겠죠. 동경이 당연히 여기 위치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쪽에 이런 데도 위치할 수 있을 거고, 3, 4분율에 당연히 위치할 수 있을 거고요. 4, 3분율에 당연히 위치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4군데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경이 지금 여기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위치하는 걸 거거든요. 그 각을 x라고 할게요. 지금 예각이 아닙니다. 이 예각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아서 오는 요각이 지금 x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점 있죠. 이 점의 x 좌표를 코사인 x, 이 점의 y 좌표를 사인 x로 둡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올 때 이 각을 지금 x라고 하자고요. 됐나요? 그랬을 때 이 점의 x 좌표를 코사인 x, 이 점의 y 좌표를 사인 x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걸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x 좌표를 코사인 x, y 좌표를 사인 x, 마찬가지로 이 점을 코사인 x, 얘를 사인 x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만 x에 대항하는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함수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들을 해석할 때는 얘들이 몇 바퀴 돌았는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얘들이 좌표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해석하려면 여기서 뭘 해석해 줘야 된다? 요 직각삼각형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요 직각삼각형. 얘는 빗변 1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예각을 뭘로 두냐면 알파로 둡니다. 자, 일단 이걸 알파로 둔다고 할게요. 얘를 알파로 두면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얘는 이 각을 끼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코사인이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알파가 돼요. 자, 여기에 있는 길이는요. 요 각을 끼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각 끼고 돌리는 건 뭐다? 사인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사인 알파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요. 이게 길이를 우리가 구했죠?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코사인만큼 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놈의 부분은 뭐가 된다?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여기서 위로 사인 알파만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뭐다? 사인 알파로 그냥 적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에 x좌표랑 y좌표를 구하고 싶잖아요.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다? 요 직각삼각형을 해석해줘야 된다고. 요 직각삼각형을. 요 직각형은 해석해야 뭐다? 여기서 왼쪽으로 이거만큼 얻었고 여기서 위로 이 길이만큼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각을 뭐라고 놓냐면 이 각을 저는 베타로 놓을게요. 이거랑 뭐 다를 거니까 각이 당연히. 예각을 하나를 미지수로 둡니다. 얘를 베타로 두면 빗변 1이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 코사인 베타가 되죠. 이 각을 끼고 돌리는 거니까. 여기 길이는 뭐가 되죠? 네, 좋습니다. 사인 베타가 되겠죠. 이 각이 아닌 데를 돌리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원점에서 왼쪽으로 이거만큼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되고요. 얘는 여기서 위로 이거만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사인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한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게 그냥 저런 거 같긴 한데 저게 왜 저러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삼각형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P편 1이죠? 요각을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감마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코사인 감마가 되고요. 여기 길이가 사인 감마가 될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여기서 왼쪽으로 코사인 감만큼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네.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가 되고요. 이 길이가 사인 감마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감마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이거죠.
자 여기다 수직한 선 내려서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각을 내가 델타라고 하면 돼. 이게 1이니까 여기 길이 뭐가 된다? 코사인 델타가 되고요. 여기 길이 뭐가 된다? 사인 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왔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이 점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돼서 코사인 델타가 될 거고요. 얘는 여기서 내려왔죠? 이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델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정의 내렸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냥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증명은 60 호도법을 하면 호도법도 이해가 안 되는데 증명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60분 그러니까 60분법으로 보여드렸던 거고, 여러분이 풀어낸 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사인 3분의 14파이를 구한다고 합시다. 이놈을 이제 구한다고 합니다. 이놈을 구할 거면 이 의미는 뭐냐면 동경이 이거만큼 돌아요. 됐나요? 동경이 이거만큼 돕니다. 그때 뭐를 구하는 거다? y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y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제일 가까운 정수를 찾아요. 제일 가까운 정수 얼마죠? 4? 5? 3니까 뭡니까? 4랑 가까워요? 5랑 가까워요? 5랑 가깝죠? 5가 3분의 15니까 따지면 5파이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 빼기 3분의 파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15니까 빼면 3분의 1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5파이는 얘를 뭐로 적을 수 있냐면 얘가 4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적을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이거 4파이는 어차피 2파이가 한 바퀴거든요. 그럼 몇 바퀴 도는 겁니까? 두 바퀴 도는 거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거든요.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이 나올 거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단위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파이만큼 갑니다. 절반을 가죠. 거기서 얼마만큼 돌아옵니까? 그렇죠.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돌아온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럼 이 각이 3분의 파이만큼 돌아온 이놈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뭐 5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두 바퀴 더 도는 거라 가지고 동경 위치는 똑같아요. 그때 이 점에 뭐를 구하라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y좌표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얘 y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이놈의 뭐를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생긴 삼각형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파이거든요. 이 길이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각이 아닌 데를 돌리는 거니까 뭡니까? 사인이죠. 이 길이가 사인 뭐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사인 3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을 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한 설명을 여기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사인 120도가 뭐지? 사인 150도가 뭐지? 특수가 30도나 60도랑 관련된 거에서 사인 210도가 뭐지? 이런 걸 그림을 그려서 아, 이 점의 y좌표구나, 이 점의 x좌표구나, 이걸 몇 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와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와서 설명 들어야 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얘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바꿨더니 사인 4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네. 됐나요? 두 바퀴는 의미 없죠? 그럼 얘는 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파이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돌아오는 거구나? 3분의 파이만큼 돌아오는 거구나. 그 점의 y좌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랑 상관이 있냐면 얘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길이가. 왜? 지금 여기 직각삼점 그리면 이거 y좌표잖아요. y좌표는 무조건 뭐다? 사인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랑 무조건 똑같이 나오고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부호는 얘가 몇 사분면이죠?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돌아왔죠.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에서 y좌표예요. 2사분면에서 y좌표 부분 뭐가 된다? 플러스죠. 2사분면에서 y 부분 플러스인 거는 바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수업할 건데 사실은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만 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때는 이거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결과를 뽑아내는데 조금 더 치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십니까? 결과를 뽑아내는데 조금 더 치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의 맨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모르겠으면 결과만 외우셔도 됩니다.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